미친 속도로 폭격기를 만드는 미국. 나는 그 진실을 목격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35살이고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에서 정보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건은 제 삶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도 깊은 교훈을 남긴 한때 경악과 불신 속에 묻혔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았던, 그러나 현실이었던 그 엄청난 미국의 전쟁 생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3년 봄, 저는 서울에서 군사정보부서에 배치되어 있었고, 당시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 정보망을 통해 일본의 패망과 연관된 중요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정보부에서 제공한 비밀 문서들을 분석하던 중 미국의 산업 능력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진 편견과 이념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받은 자료는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한 공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물자를 초고속으로 생산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시간 하나씩 완성되는 폭격기 생산 속도는 일본과 우리 모두가 무시해온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저와 몇몇 동료는 곧 내부의 반발과 무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상부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가전제품만 잘 만들 뿐 복잡한 폭격기를 그렇게 빠르게 만들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한때 회의에 빠졌지만 자료들을 분석할수록 그 수치는 거짓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예고했습니다. 평택의 어느 낡은 사무실에서 저는 일본 제국의 첩보망을 통해 들어온 여러 경로의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온 첩보원, 스웨덴 상인, 심지어 미국 내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공장이 전쟁 무기 생산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쇠망치 대신 정밀한 리베총을 다루고 있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협력해 한 시간에 하나씩 폭격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전문가가 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그들에게 무한한 생산력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인종주의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단지 무기와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이해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군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미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충격적인 진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후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엄청난 생산 현장과 우리 내부에서 벌어진 믿음과 불신의 갈등,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한반도와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혼돈과 진실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43년 봄, 평택의 군사정보부에서 미국의 전쟁 생산력 보고서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 그곳에는 윌로우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가 매시간 한 대씩 완성된다는 보고서가 있었죠. 하지만 당시 우리 일본군과 조선 내 친일 정보부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35살, 평택에서 군사정보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시 일본군 정보부가 입수한 미국 산업 능력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와 그 보고가 어떻게 무시당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실패가 아니라 왜곡된 이념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윌로우런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1.6km에 이르는 조립 라인에서 4만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단 하나의 폭격기를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인력의 26%를 차지하며 미숙련자도 빠른 시간 내에 숙련공으로 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6일, 두 교대로 일하면서 63분마다 완성되는 폭격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일본군 정보부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도 강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무슨 자동차 공장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폭격기를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당시 일본군 내에서는 미국을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약자로 간주했고 인종적 편견 또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의 다양성과 여성 노동력 투입이 가져오는 생산력 증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산업혁신과 민주주의가 만든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생산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만든 결과였죠. 미국의 노동자들은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협력하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정교한 폭격기를 하나씩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끝낼 무기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접한 후 저는 그 실상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곧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숫자는 날조된 것이다. 우리 일본의 기술과 조직력이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말이 돌아왔죠. 당시 우리 내부에서는 이념과 인종주의가 정보의 객관성을 가렸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패배주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미국의 윌로우런 공장과 그 놀라운 생산력에 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멕시코, 스웨덴, 스페인 등지에서 들어온 첩보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거대한 발판을 마련했고 그 속도와 규모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고위층은 이 정보를 믿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실패가 이후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고 결국 한반도의 운명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믿음과 현실의 충돌이 어떻게 우리 정보부 내부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보고서가 처음 내 손에 들어온 뒤 나는 평택의 군사정보부 사무실에서 밤낮없이 자료를 분석했다. 수많은 첩보망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다. 미국 윌로우런 공장은 매시간 한 대씩 완성되는 B-24 폭격기를 생산했고 그 속도와 규모는 우리 일본군과 조선 내 정보부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상부의 반응은 점점 더 냉혹해져만 갔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35의 나이에 전쟁 한복판에서 진실과 맞서 싸워야 했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시 우리 정보부 내부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느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정보였지만 이념과 편견에 가려진 현실과의 싸움이었다. 그 즈음, 나는 일본군 지휘부의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내가 조심스럽게 보고한 미국의 생산력은 늘 회의론과 냉소로 돌아왔다. 특히 도쿄에서 온 고위장성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허점과 다양성의 혼란을 이유로 우리보다 생산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했다. 여성과 유색인종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의 노동력은 그들 눈에선 약점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점점 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자료에는 분명 미국 공장의 조립라인 모습, 노동자들의 작업 모습, 그리고 매시간 완성되는 폭격기 수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멕시코에서 온 첩보원들은 디트로이트의 작은 공장 하나가 독일과 일본의 모든 전투기 공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폭격기를 생산한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상인은 공장 내부에서 구름이 낀다고 묘사할 정도로 거대한 내부 공간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이 쌓여도 일본군 상부는 끝내 현실을 외면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선전선동일 뿐이라며 우리의 정보원들을 배신자 취급했다.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만약 이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불신과 반발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우리 지도자들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답은 결국 이념과 편견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믿었던 우월한 인종과 강한 국가 신화는 현실의 차가운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세계관 전체가 붕괴될 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밝히려 할수록 내부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다. 동료 중 일부는 나의 보고를 패배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정보부 내 감시망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는 내가 목격한 미국의 산업혁명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 진실은 묻히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 끝에 다가올 참혹한 결과를 예감하지 못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 내부에서 어떤 갈등과 배신, 그리고 희생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943년 평택정보부의 낡은 사무실 한켠에서 나는 미국 윌로우런 공장의 진실을 알리는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상부의 무관심과 냉소를 뚫고 그 사실을 전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앞에 선 상관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그날 내가 겪은 현실과 싸움의 첫 장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 내가 보고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윌로우런 공장에서는 4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매시간 하나씩 B-24 폭격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길이가 1.6km에 달하는 조립 라인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인력의 26%를 차지하며 전례 없는 생산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우리 상부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내가 본 자료에는 공장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져 리베총을 다루고 있었고 공장 내부에는 때때로 안개가 자욱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시티에서 온 한 첩보원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윌로우런 공장에서의 야근 풍경을 묘사하며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1시간마다 한 대씩 폭격기를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알려지자 나는 곧 내부에서 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상부는 그런 숫자는 허풍이라며 내 보고서를 묵살했고 오히려 나를 패배주의자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믿는 진실과 그들이 믿는 이념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다양성을 약점으로 보았고 여성과 흑인의 노동 참여는 비효율이라 치부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과 조선 사회가 가진 편견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입수한 자료들을 다시금 점검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편지, 외국 상인들의 증언, 심지어 스웨덴과 스페인에서 온 첩보까지 모든 정보가 일관되게 윌로우런의 엄청난 생산력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나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인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리더들이 아닌가?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진실이 어떻게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배신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고뇌와 희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이념이 어떻게 전쟁의 운명을 좌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날 평택의 회의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상관들에게 윌로우런 공장의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거대한 조립라인 사진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고 노동자들의 모습과 생산 속도를 담은 문서들이 주르륵 늘어져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은 매시간 한 대의 폭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 손에 쥔 자료는 정확했고 여러 출처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첩보원, 스웨덴 상인, 스페인 군사 외교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모두 일치했지만 상부는 끝내 이를 부정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장성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준호 대위, 당신은 미국 노동자들과 여성이 이토록 효율적이라고 믿는 모양이군요. 우리 군대가 그런 허황된 숫자에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는 강한 저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격한 미국 윌로우런 공장의 모습은 그들의 편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정밀한 부품을 반복적으로 조립하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섬세한 손놀림으로 리벳을 박았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일하며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모습은 당시 우리 사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일본군 상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약점이라 치부하며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정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채 패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깊은 좌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력감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부 내에서도 진실을 믿는 자와 외면하는 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내부 분열과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 조직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마주한 절망과 희생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신념과 그 신념이 흔들릴 때 벌어지는 비극의 기록입니다. 윌로우런 공장의 진실을 전하려던 내 노력이 무참히 무시당한 후 나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내가 믿고 있던 사실이 거짓으로 치부되었고 진실을 향한 내 외침은 듣지 않는 이념과 편견 앞에 무너졌다. 평택의 정보부 내부는 점점 더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과 현실을 외면하며 기존 이념에 집착하는 이들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그 치명적인 진실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느낀 절망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정보부는 미국의 산업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내 주변 동료들 중 일부는 나와 같이 진실을 인정하고 일본군 지도부에 경고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패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감시와 압박이 시작되었다. 나는 점차 혼자가 되어갔다. 한 번은 상부에서 내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 명령도 받았다. 나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이토록 명백한 진실을 외면할 수 있는가? 왜 우리 군부는 현실을 부정하는가? 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답은 결국 우리 사회와 군대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이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믿었던 우월성과 강한 국가 신화는 사실과 맞지 않았고 그 신화에 집착하는 한 진실은 언제나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과 생존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동료 중 한 명은 비밀리에 미국 첩보 영상을 입수했지만 그것을 공개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나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내부의 감시망은 점점 촘촘해졌다. 누구도 마음 편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 한 사람이 갑자기 내 정보를 상부에 누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리는 길은 더욱 험난해졌고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믿음과 배신, 그리고 이념과 진실 사이의 처절한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평택의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과 갈등은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진실의 눈을 감고 스스로를 속이며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마주한 충격적인 반전과 그 속에서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향한 의지와 그 의지를 꺾으려는 힘 사이의 격렬한 충돌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전하려 애썼던 평택의 정보부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내게 접근한 한 무명의 첩보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김태석이라고 소개하며 미국 내에서 일어난 극비 작전과 관련된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주었다. 그 내용은 내가 상부에 보고했던 윌로우런 공장의 생산 속도와 맞물려 전쟁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마주한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입니다. 김태석은 미국에서 잠입 임무를 수행하던 비밀요원으로 장기간 미국 산업시설 내부의 실태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윌로우런 공장의 생산 능력뿐 아니라 미국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대규모 산업 첩보전과 교란 작전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의 정보는 내 기존 보고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다. 그는 윌로우런 공장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여러 공장에서 비슷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단순히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적국의 정보망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선전과 심리전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즉, 우리가 접한 정보 중 일부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믿었던 사실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윌로우런의 생산 속도는 진짜일까?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꾸민 함정일까? 그 의문은 내 마음에 깊은 불안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석이 전한 정보는 우리의 정보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김태석은 이어서 자신이 목격한 미국 내 첩보원들의 활동과 그들이 벌이는 정보전의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군 내부에 침투한 미국 요원들이 우리 정보망을 교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윌로우런 공장의 생산량에 관한 과장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우리가 믿었던 진실이 실은 적의 심리전일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점을 깨달았다.
미국의 산업력과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놀라운 생산 능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전쟁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혼돈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금 절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잠겼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정보와 심리, 그리고 믿음과 배신이 뒤엉킨 복잡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 더욱 깊은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반전이 어떻게 내 인생과 조직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배신과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석이 전해준 충격적인 정보는 내 삶과 평택정보부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가 말한 미국의 심리전과 정보 교란 작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고, 우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내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이 비밀을 상부에 누설했다는 것을 밝혀낸 순간이었다. 믿었던 사람이 적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내 인생에 일어난 배신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과 싸워야 했던 순간을 전하려 합니다. 김태석의 정보로 인해 나는 우리 조직 내에 내통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그 내통자는 나와 함께 진실을 알리려 했던 동료였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다. 내부 조사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누군가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내 보고서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밤낮 없이 불안을 안고 지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배신이 우리 조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내부 분열로 인해 적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김태석과 함께 은밀히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는 내통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가 퍼뜨린 거짓 정보와 진실을 구분해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고 우리 둘 모두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나는 내 자신의 신념과 생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적대가 동시에 닥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굳건해졌다. 나는 이 싸움이 단순한 정보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 운명적 투쟁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통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나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진실은 우리 전쟁의 판도를 바꿀 뿐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충격,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통자의 정체가 밝혀진 그 순간 나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 박민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진실을 알리려 했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우리 내부의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내가 겪은 가장 깊은 배신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의 절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박민수는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우리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공포와 압박, 그리고 절망의 산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박민수의 배신은 우리 조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그의 누설로 인해 일본군 내 중요한 정보들이 적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극대화했다는 점이었다. 정보부는 분열되었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나는 이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았다.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는 단순한 정보 실패가 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붕괴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배신과 혼란이 나와 몇몇 동료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박민수와 직접 대면했다. 그에게 진실을 묻고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를 대신 짊어졌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동시에 보았다. 이 사건은 우리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심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더 깊은 진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결과 그 여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과 믿음, 그리고 용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의 배신과 그로 인한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 조직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 평택의 어두운 사무실에서 나는 다시 한번 윌로우런 공장의 자료를 펼치고 그 속에 숨겨진 미국의 엄청난 산업 능력과 우리 내부의 배신, 그리고 이념의 함정을 되새겼다.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거대한 비극처럼 내 앞에 펼쳐졌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맞닥뜨린 진실과 그 진실이 남긴 깊은 상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알리는 데 힘썼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윌로우런 공장은 단순히 폭격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자유로운 인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산실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리베총을 들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일하며 매시간 한 대씩 폭격기를 완성하는 모습은 우리가 믿어왔던 선입견과 맞서 싸우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편견과 이념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우리를 패배로 이끌었다. 박민수의 배신과 정보부 내 갈등은 그 비극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외면하고 편견과 이념에 갇혀 현실을 부정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인 무지와 불신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유, 다양성은 단지 말뿐인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현실이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편견과 이념에 갇혀 또다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는 앞으로도 이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하며 싸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우리가 겪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진실과 자유를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